김성만의 세상 읽기. 그래서 가치 외교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하신 거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우리 한반도 문제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 가치 외교랑 또 같이 또 접목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그 북한 이슈를 가지고 그동안 우리 지금 한국 정부와 문재인 정부와 트럼프 행정부가 같이 해나간 여러 작업들이 있잖아요. 소위 말하는 톱다운 방식의 북핵 해결 방식, 바텀업이 아니고 그러한 방식들이 이제 이미 트럼프가 이 대선에서 지기 전에 이미 뭐 쉽게 속된 말로 파토난 부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든 시대가 오면 이 모든 것들을 새로 재점검하고 다시 한번 또 이렇게 꾸려 나가야 할 텐데 이 문제를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허세나 이런 거에 조금 이렇게 해서 해온 측면들이 있는 이 부분을 북한이나 우리 한국 정부나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그리고 향후에 그러면 조금 더 나아가면 그럼 남북 관계는 어떻게 해야 나갈지 우선 논의를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와의 어떤 북한 문제만 우선 해보고 나중에 남북 관계는 조금 남북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는 조금 뒤로 빼더라도 앞쪽을 먼저 한번 말씀을 듣는 걸로 해볼게요. 이번에 이제 우리 김성한 교수님부터 먼저 좀 부탁드립니다. 북한 문제, 북핵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북핵 문제에 관해서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와 이제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역시 그 접근법에 있어서 좀 전에 이제 그 김수정 국장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상향식 접근이냐 아니면 하향식 접근이냐. 뭐 기본적으로 좋은 전문가들을 많이 소위 데리고 있기 때문에 상향식 접근법을 바이든 행정부는 택할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소위 정상회담 우선주의가 아니고 역시 그 전문 실무진들이 만나서 이슈를 조정하고 거기서 뭔가 그 협상에 그 돌파구가 생겼을 때 이제 정상이 만날 수 있는. 근데 흥미로운 것은 2차 TV 토론인가에서 바이든 당선인이 당시 후보 시절에 뭐라고 했냐면은 북한 비핵화를 전제로 북한이 핵 능력을 축소할 의지가 있으면은 만날 수 있다. 김정은과. 제가 볼 때는 뭐 우리 정부 인사들한테 물어보진 않았습니다만은 추측컨대 그 발언을 듣고서 굉장히 반색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일단 들어요. 왜냐면은 우리 현 정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그 하향식 접근법을 상당히 선호하는 것으로 지금 비춰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이제 하노이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역시 하향식 접근법의 한계가 저는 많이 드러났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일단 그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에 자신의 입장을 전혀 바꿀 의사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현재는. 그 의사라는 것은 부분적인 비핵화와 소위 핵심 5개 유엔 결의를 맞바꾸는, 해제를 맞바꾸는. 제가 볼 때는 뭐 바이든 행정부 앞서서 트럼프 행정부도 북한의 그러한 소위 제안을 받질 않고 결국은 결렬을 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하노이에서. 그리고 그 이후에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이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죠. 저는 그 점에 있어서는 바이든 행정부도 소위 그 비슷한 입장을 동일한 입장을 견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단 바이든 행정부 관계자들, 특히 밑에 외교안보팀 관계자들의 얘기를 종합을 해보면은 이 동결 문제를 얘기를 많이 하죠. 예, 이게 핵이 여전히 계속 개발이 되고 있다는 문제에 대해서 우려 표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핵 동결을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 같은데 그러기에는 좀 전에 우리 토론한 것처럼 중국 문제, 또 국내 문제, 또 이제 이란 핵 문제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더 우선순위를 차지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 새로운 외교안보 진영이 소위 정립이 되기까지 최소한 6개월은 걸릴 테니까 그래서 상당한 어떤 공백이 예상이 되고 그러한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된 북한으로서는 우선순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전략 도발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뭐 ICBM이라든지 SLBM 시험 발사를 도모함으로써 이란 핵 문제나 중국 문제보다도 오히려 북한 문제가 굉장히 시급하다는 그런 메시지를 던지려고 할 것이고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뭐 이 코로나에다가 제재에다가 해가지고서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장마당 숫자가 지금 3분의 1로 줄어들었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민생 경제가 이제 굉장히 위협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뭔가 6개월 이상을 기다리는 현재의 상황을 굉장히 우려스럽게 보고 있을 것이고 그 결과 도발로 나타날 경우 전략 도발로 나타날 경우에 상당히 어려운 국면이 전개될 수 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바이든 행정부는 대응을 하지 않을 수는 없겠죠. 대응하지 않을 수 없는데 역시 그러다 보면은 역시 북한의 입장을 수용하기보다는 기존의 압박, 제재 그리고 미국의 어떤 그 비핵화에 대한 강력한 원칙 견지 이런 입장으로 결국은 시작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대선 앞두고 일각에서는 트럼프의 재선을 바라는 가장 강렬히 바라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라는 이야기까지 있었는데요. 이번에 위 대사님께서 한번 우리 정부 정책까지 한번 합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 정책 중에서 트럼프하고 극명하게 다를 가능성이 높은 것 중에 하나가 북한 북핵 문제일 겁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진행해온 정상 외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꽤 깊을 걸로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섣부른 정상 외교는 잘 안 할 거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상향식 접근을 통한 준비에 방점을 둘 거다 하는 건 분명하고요. 무엇보다도 정책을 제대로 검토하고 수립하는 데 시간이 좀 소요될 겁니다. 다른 이슈에 먼저 우선권을 줄 거고 북한 문제는 검토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겁니다. 부시 행정부 때의 경험을 저희가 돌이켜보면은 그때 굉장히 서둘러서 재검토를 했는데 6개월이 걸렸습니다. 한국이 푸시하고 미국 내에서도 빨리 하자는 여론이 많아서 빨리 했는데도 6개월이 걸렸어요. 6개월 이상 걸린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동안에는 특별한 일이 없게 되는데 문제는 북한이 그 시기를 그냥 가만히 있느냐 하는 거죠. 가만히 있을 가능성은 적습니다. 통념적으로 보아도 정권이 바뀌면 그 정권하고 뭔가 게임을 위해서 도발을 해온 게 과거의 레코드인데 플러스 지금은 거기에 더해서 북한이 이미 도발을 예고해 놓았습니다. 새로운 전략 무기가 날아오르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하고 했는데 날아오르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북한으로서는 아마 추정컨대 코로나 상황이나 바이든의 당선 가능성이나를 감안할 때 트럼프를 상대로 고강도 도발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겠죠. 그래서 고심 끝에 10월 10일 날 새로운 전략 무기를 보여주는 선에서 이제 스톱했습니다. 그러나 날아오르는 문제는 남아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가 낙선했기 때문에 트럼프를 배려할 실익이 없고 바이든의 관점은 트럼프와 다르고 특히 정상외교. 정상외교는 북한이 볼 때는 괜찮은 장사였습니다. 싱가포르까지는 아주 괜찮은 장사였고 하노이에서 삐그러졌지만 정상외교에 미련이 있죠. 그러니까 트럼프의 재선을 바랬죠. 그런데 바이든이 정상외교를 멀리하고 정상 친서 교환도 가능할 것 같지 않고 재검토에 시간을 쓰고 하게 되면 북한으로서는 더더욱이 전략 무기 도발을 할 빌미가 있죠. 만약에 그것을 해버린다. 약간 오바마 취임 때의 데자뷰 같은 겁니다. 오바마는
1월에 취임했고 북한이 4월에 ICBM 쏘고 5월에 핵실험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되면 아연 분위기는 달라지죠. 그때는 이제 강성 대응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고 분위기는 경직돼서 그것과 재검토가 맞물리면 길면 1년 이상 접촉이 없게 됩니다. 물론 그러다가도 다시 먼지가 가라앉고 나면 실무선의 접촉이 있을 수 있고 그때 가면 다시 뭐 종래하던 대로 뭔가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있을 수 있지만 꽤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핵 문제에 접근해서 조금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중국에 대한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는 자기가 직접 협상을 양자간에 했기 때문에 뭐 중국이나 러시아에 대해서 새로운 주문을 별로 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바이든은 언필칭 다자주의를 얘기하고 또 책임 있는 접근을 주문하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 국제 비확산에 대해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하라는 주문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비확산 영역은 제가 아까 협력 영역의 카테고리로 들어올 수 있겠다고 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북한 핵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미국의 생각이지 중국이 거기에 호응할 가능성은 적습니다. 중국은 역시 지정학적 이해 때문에 미국의 주문에 대해서 듣지 않을 가능성이 많죠. 그런 경우에 한국의 선택은 뭔가가 큰 고민인데 제 생각에는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한국은 동맹 문제 플러스 북한 문제에 있어서 지금보다 조금 더 난제를 만나게 될 거라는 전망을 해보게 됩니다. 쉽지 않을 것인데 이제 도발이 있게 되면 상당 기간이 소요되고 우리로서는 지금 정부의 임기가 거의 도과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물론 협상은 다시 재개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도발, 제재 압박, 긴장 고조라는 살풀이를 거쳐야만 그 다음에 앉게 됩니다. 근데 그게 너무 늦으면 지금 정부로서는 한반도 평화라는 화두를 던져서 진전시켜 오다가 하노이 일에 어려워졌는데 그것을 다시 운용해 볼 계기를 찾지 못하고 지나갈 수도 있고 그런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김차관님이나 유 대사님께서 우려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공감입니다. 미국 내부의 상황이 굉장히 힘들고 바이든 정부가 국내 문제 산적한 이슈들 때문에 외교 문제에 신경을 쓰기 힘들고 이제 북한 문제가 뒤로 미뤄진다라고 생각을 할 때 북한이 도발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보는데요. 한 가지 희망사항은 김정은 위원장이 오바마 행정부 초기에 그 도발을 해가지고 어떻게 그 북미 관계가 어려워졌고 협상이 힘들어졌었는지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그러면은 혹시 생각이 바꿔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기대도 해봅니다. 그래서 옛날과는 다른 어프로치로 나온다라고 하면은 조금 우리에게는 나은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북한의 국내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것이 김정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도발 쪽으로 가기보다는 그들이 과거에 했던 재래식 그 대응 방법보다는 조금 다른 유연한 방법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좀 걸어봅니다.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 북핵 문제는 낙관적이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 때보다도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첫째 그 정상 외교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이든 그 대통령의 경우에 상당히 좀 네거티브한 것 같습니다. 2차 대선 토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는 거를 그 히틀러를 그 1938년인가요? 그 뮌헨 회담에서 뭐 영국 챔벌린 수상이나 이런 사람들이 만난 걸로 비유를 하더라고요. 완전히 악과 선의 어떤 이분법적인 관점에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 부분이 상당히 좀 걱정이 됩니다. 얼마만큼 그게 앞으로
미국의 대북 정책을 펼쳐나갈 때 영향을 미칠지. 이제 그러다 보면은 정상 소통 채널이 나름대로 상당히 긍정적인 이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 그거 자체가 사라져 버리는 이제 그게 좋지가 않은 것 같고, 그 다음에는 그런 어떤 정상 이 간의 소통 채널이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협상가들 차원에서 일종의 주고받기식의 스몰 딜이 가능해져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생각이 과연 굉장히 그 실용주의적으로 프래그매틱하게 접근을 해서 이 하노이 회담에서 끝난 그 지점에서부터 다시 연결선상에서 시작을 할 수가 있을지 그게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분 제재 해제와 부분 비핵화 거기다 플러스 어떤 평화조치 이거를 맞바꾸는 방식의 그런 일종의 스몰 딜이라고 얘기하는 게 어찌 보면은 가장 어떤 의미에서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방법으로 생각이 되는데, 과연 바이든 행정부의 실무 협상가들이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할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도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판을 새로 시작을 해야 될 텐데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한 가지 제 그 마음속에는 유 대사님도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아마도 바이든 행정부의 경우에는 북한 핵 문제를 양자적인 접근을 안 하고 다자적인 접근을 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높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바이든 후보가 여기저기서 뭐 한 2년 전서부터 핵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마다 빼놓지 않고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은 우리의 동맹들 그리고 중국까지 포함해서 함께 공동의 목표인 비핵화를 달성하겠다. 이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아주 강하게 다자 방식으로 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떤 육자회담의 부활 형태가 될지 아니면 뭐 이란식의 뭐 또 다른 JCPOA 그런 방식이 될지 아니면 뭐 또 제3의 방식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다자 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바이든 대통령은 양자로 해가지고 북한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결과가 나왔는데 북한이 그걸 안 지켜버리면은 미국은 굉장히 입장이 어려워지고 미국에 대한 일종의 그 크레더빌리티라고 할까? 요것만 떨어지게 돼서 그거는 좋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을 여기저기서 이렇게 표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우리 정부 입장에서 급한 거는 이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다른 쪽에 관심을 쏟아가지고 북한 문제를 소홀히 하기 전에 적절한 시점에 그러나 가능하면 빨리 나름대로의 어떤 그 우리 나름대로의 로드맵을 가지고 바이든 캠프의 논리에 맞추어서 어떻게 이게 서로 상호 이렇게 조화가 되고 그 비핵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좀 급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안 대사님 조금 압축해서 말씀해 주시면. 세 분 패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공통점이 이제 뭐냐면은 저 새로운 행정부가 북핵 문제를 검토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리지 않겠느냐. 네. 근데 그걸 못 기다리고서 결국 이제 북한이 도발을 하지 않겠느냐. 그 이제 세 분 패널이 다 그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저도 기본적으로 그게 굉장히 우려되는 파트인데,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나름대로 데블스 애드보케이트 역할을 하자면은, 지금 결국은 우리가 이제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인사가 만사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제 저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을 하신다면 그 전에 이미 이제 저 뭐라 그럽니까? 트랜지션 커미티, 트랜지션 커미티를 구성하게 되면은 거기 이제 사람들이 들어갈 텐데 2009년에 이제 오바마가 대통령이 됐을 때 했던 그 외교적인 비전이 뭐였었습니까? 핵 없는 세상 만들 거였거든요. 그 비전에 따라서 사실은 북핵 문제도 대단히 프라이어티가 높았었습니다. 평화상까지 받았으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보스워스를 특사로 임명을 하거든요. 근데 보스워스를 특사로 임명을 하는데 여러 패널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9년서부터 북한이 핵실험을 포함해서 막 도발을 시작합니다. 2012년에 윤달 합의라는 거 했잖아요. 그 다음에도 곧
그때 이제 인공위성 실험이라고 그랬는데 미국 사람들이 볼 때는 ICBM 실험이죠. 2013년에 오바마 세컨 텀이 시작됐는데 또 핵실험했잖아요. 2017년에 트럼프가 취임했는데 미사일 실험, 핵실험 계속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미국 대통령 취임 첫 해에 레코드가 별로 좋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패널이 가지신 그 우려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러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데블스 애드보케이트 역할을 하자면은 대단히 이 북핵 문제에 대해서 식견을 가진 분들이 지금 중용될 거로 얘기를 많이 해요. 토니 블링켄 요즘 얘기가 요즘에 보니까 신문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토니 블링켄이 이제 제가 워싱턴에 있는 동안에 2015년에 국무부 부장관이 됐습니다. 토니 블링켄이 제일 먼저 방문한 해외 국가가 어디냐? 서울이었었습니다. 그 서울을 방문할 때, 그 다음에 서울에 제가 볼 때 1년에 4번 정도는 왔을 거예요. 그리고 워싱턴에 있는 동안도 저하고 자주 만났습니다. 왜 자주 만났느냐? 북핵 문제 해결에 그렇게 치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그거는 나름대로 이 바이든 행정부 내에서 북핵 문제에 대한 프라이어티 유지가 그만큼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 생각은 드는데, 근데 이제 그 북한의 도발을 얘기를 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북한이 미국을 잘 아는 것 같으면서도 그렇지 않은 것 같다. 굉장히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윤 장관님이 이제 북한이 2009년에 그 학습 효과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 말씀하시는데 저도 그건 전적으로 동감이고요. 근데 그 2009년뿐만 아니라 2009년, 2013년, 2017년 진짜 레슨을 얻어야 될 거는 하노이 회담입니다. 저는 그 하노이 회담 전에 북한이 어떤 입장일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북한이 실제로 내놓은 안을 봤더니 너무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안 딱 하나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플랜 B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김정은 위원장의 말하자면 평양서부터 하노이까지 오는 그 과정을 보면은 이번에 딜을 할 수 있었다고 굉장히 확신을 가졌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의아스러운 게 이런 안을 가지고 어떻게 딜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을까?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게 북한이 미국을 모르는구나 그 생각을 했거든요. 이번은 윤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좀 학습 효과를 얻어서 미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조금 더 현명하게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금방 말씀하셨듯이 하노이 회담 때 플랜 B 없이 낙관적으로 임했다가 이제 패착을 당했다. 이런 관점에서 그 한국 정부의 그 당시 어떤 역할 이런 거에 대해서 다시 짚어보는 이제 의견들도 많은데 이 대목에서 그러면 그 같은 하노이 참사가 벌어지지 않도록 원래는 거기서 굉장한 희망을 보고 이제 우리 정부도 움직이고 뭐 했을 텐데요. 향후에 그러면 이 지금 우리가 로드맵도 마련해야 하고 바이든 행정부에 가져갈 그런 거 쭉 하고자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남북 관계를 동시에 꾸려가면서 이렇게 제시를 하거나 할 텐데요. 향후에 그러니까 과거와 비교했을 때 이 지금 바이든 시대 때 이 남북 관계는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가. 그래서 그걸 토대로 미국과 어떤 식으로 우리 그 뭐 중재란 표현도 사실은 안 맞다는 결국 어떤 퍼실레이터의 역할이라든가 우리가 주도적 입장에서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조금 우리 위 대사님부터 먼저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전체적으로 바이든 행정부 들어와서 생길 일에 대해서 조금 글루미한 전망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뭐 중국에 대해서나 한미 동맹에 대해서나 북핵에 대해서나 그런데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조금 더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미북 관계가 바이든 취임 후에 상당 기간 별일이 없거나 아무 일도 없거나 긴장으로 가거나 할 공산이 많기 때문에 북한이 지금 취하고 있는 대남 단절 상태를 바꿀 공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쪽에 대해서는 접촉을 좀 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긍정적인 전망이죠. 그 자체만 보면. 그런데 북한의 의도는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미국하고 관계가 단절되고 긴장으로 가고 도발을 할 거니까 한국하고는 이제 관계를 열어서 갈라치기를 하고 또 한국은 그때 되면 정권 후반부에 한반도 평화에 대한 그 퀘스트를 계속 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니드가 만족된다고 생각하겠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고 그거는 다시금 바이든 행정부와 우리 정부 사이에
이제 좋게 말하면 조율 소재, 나쁘게 말하면 마찰 요인이 될 소지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로서는 아무래도 한반도 평화 의제이기 때문에 종전선언이나 남북 교류 협력이나 뭐 여러 가지 의제를 이제 하려고 할 것이고, 또 그것을 위하여 미국하고 조율하고 미국으로부터 한국의 좀 독자적인 행보에 대해서도 양성을 얻으려고 하겠죠. 바이든 행정부가 거기에 선뜻 응해줄 가능성은 적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일관되게 말한 이유입니다. 동맹으로서의 충실한 자세에 서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종래보다 조금 더 어려울 거예요. 종래는 트럼프란 양반이 예측 불가지만 예측 불가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요구를 해도 그 요구에 대해서 미국의 조야가 반대해도 트럼프가 지지해 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그런 특성으로부터 한국이 약간의 유도리 어떤 운신 공간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없어질 것 같아요. 이제는 바이든은 아래 위가 똑같은 라인으로 움직이면서 동맹을 강조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거는 우리의 운신을 제약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도 윤 장관님 뭐 또 안 대사님 다 해서 우리가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어떤 좋은 교훈을 얻고 또 북한도 과거로부터 좋은 경험 얻는 얘기를 했는데, 제가 북한 핵 문제 오래 관여했지만 모든 플레이어가 과거 역사로부터 교훈을 잘 얻지 못합니다. 그냥 뭐 머릿속으로는 아는지 모르지만 상황에 당하면 거의 관성적으로 아니면 거의 도그마틱하게 운신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북한 핵 문제가 여기까지 온 건데요. 저는 지금 상황은 한국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김대중 정부 때 부시 행정부가 들어온 거하고 많은 점에서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클린턴 행정부와 김대중 행정부는 북한하고 대화를 잘 하고 있었습니다. 클린턴 방북이 거의 성사될 뻔까지 한 거니까. 그러다가 클린턴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ABC, Anything but Clinton을 주장하는 네오콘류의 부시 행정부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대북 정책을 전체적으로 바꾸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책 검토 과정에 우리의 의견을 입력시키는 게 급하다 해서 서둘러서 이제 가서 설득을 하게 됐고, 그 정상회담은 나중에 모두가 알다시피 잘 안 되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유사한 상황은 거기까지고 또 있습니다. 그때도 한국에서는 여야 분열이 심했기 때문에 야당은 부시의 당선으로 햇볕 정책이 이제 어렵게 됐다라고 생각해서 공세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로서는 그런 공세를 막아내기 위해서라도 빨리 미국에 가서 정상회담을 하는 모양을 보여줌으로써 국내적인 그런 논란을 좀 잠재워야 되겠다는 인식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됐는데 지금도 거의 유사할 겁니다. 이제 빨리 만나서 남북 관계에 대한 우리의 행동 공간도 확보해내고 또 북한이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도발을 하지 않도록 미국이 선제적으로 유연하게 움직여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걸 할 건데, 그것에 대해서 바이든 행정부와 그 팀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좀 미지수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슈를 많이 알지만 일단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말하면 바이아스 아니면 뭐 관점, 뭐 좋게 말하면 관점이고 좀 비판적으로 말하면 바이아스인데, 누구나 다 바이아스를 가지고 정책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뭐냐면 트럼프류의 정상외교가 북한 핵 문제를 많이 망쳐놓았다라는 게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우리가 세심하게 잘 하지 않으면, 그냥 우리 주장을 덮어 씌우면 자칫하면 옛날에 재판이 될 소지가 없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지금 해야 될 것은 아까 윤 장관님 얘기하셨는데 미국 쪽의 바이든 쪽 사람들의 이 관점이 어떻게 움직여가는지를 잘 파악하고 거기에 설득력 있는 우리의 정책 포뮬라를 만드는 것일 겁니다. 거기에 그러자 보면 우리가 종래 해왔던 것을 좀 조정해야 될 필요도 있을 것이고 다시 볼 필요도 있을 겁니다. 창의성과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건 그대로 놔두고 그건 불변으로 놔두고 똑같은 걸 가지고 가서 어떻게 해보자. 그리고는 채널이 중요하다. 접촉선이 중요하다. 인맥이 중요하다라는 건 저는 조금 선호가 안 맞는 거라고 봅니다. 먼저 현실을 파악하고 상대를 알고 내 입장을 알고 필요한 조정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그 다음에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